자, 다시 한번 공지를 하지만 우리 오늘 수업하는 대신 6월 3일 날은 휴강.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생각에 우리 학원은 6월 3일 날 정상 수업을 할 거니까 휴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아, 나 그 시간에 고2 할 거라고. 니네 하는 시간에 고2 애들 보강 잡을 거야. 고2 애들 할 거야, 고2 애들. 고2 애들 뭘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고2랑 고1 애들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너네가 정규 수업이 지금 현재 2번이 빠지는 게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고, 우리 학원 특성상, 선거날을 한 번도 쉬지를 않았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선거날 쉬라고요, 한 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선거날이 마침 수요일이길래 그냥 하루 쉬라고, 그래서 일부러, 오늘 합니다. 오늘 나가는 거는 대신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136쪽인데요. 오늘은 좀 많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내용들도 하나 좀 잡아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가 다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해를 하세요. 오늘 거는 진짜 다른 거보다 더 특히 중요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푸세요. 알겠지? 기교나 이런 거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풀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 볼 테니까 앞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볍게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같이 꺼내놓고 보시면 돼요. 필기노트에다가 이따가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이따 정리하시되 지금은 일단 리뷰부터 좀 합시다. 어떤 거를 조금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뭘 배웠냐면 평행이동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평행이동 기억나세요? 평행이동.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거를 조금 얘기해봤냐면 원래 있었던 기본형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나는 지금부터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한 번씩 다 옮겨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여기 있는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의 변화를 살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그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거기까지 딱 했어. 그래서 여기 y는 ax제곱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제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 근데 그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걸 내가 지금부터 p만큼이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현재 y축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는데 그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를 나는 지금부터 얼마만큼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q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평행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프 두 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평행 이동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식 두 개를 우리가 나란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부터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것만큼은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x에다가 p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아니면 빼는 거니까.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x축 평행 이동이면? 빼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그래서 나는 a에 그 다음에 x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x-p의 제곱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y축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 식 뒤에다가 그대로 이동한 정도를 더한다 아니면 뺀다? 더한다 뺀다? y축 이동이면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y축 평행 이동이면 더한다. 그래서 y는 a에 x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식을 만들어 보면서 얘네들을 점을 다 이동시켜 봤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을 배웠다면 이 평행 이동의 개념을 토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교하셔야 되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여기 있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좀 완벽하게 좀 비교를 해놓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랑 저거랑 어차피 같은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바로 뭐냐면 평행이동의 정도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평행이동의 정도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이번에 나는 y는 a 괄호에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되고 싶어.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을 나란히 다 이동시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이거는. 실제로 보면. 이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죠? 그치? 요렇게 잡아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X 뒤에다가 그 숫자만큼을 뺐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뺀 것 자체가 어쨌든 평행 이동에 의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저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쪽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계산 결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냐면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를 우리는 그대로 P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끄덕끄덕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X축으로 평행이동했다 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여기 뒤에 뺀 숫자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치? 뒤에 있는 숫자만큼 그대로 더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값 뒤에다가 그대로 더해주면 Y축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축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을 진행한 거라서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 딱 잡고 끝내. 그러면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거냐면 얘네들의 좌표도 똑같이 다 그래서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그래프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해석은 이런 것도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냥 y는 ax제곱의 그래프라고 했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건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똑같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다 옮기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모든 점들을 다 옮겨버릴 거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기준점 하나를 잡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꼭지점 하나를 잡았을 때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이 그대로. 그럼 나는 x축, y축으로 옮겨진다. 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거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 정도를 내가 지금부터 p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을 이렇게 p만큼 y축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y축으로 옮겼을 때 나오게 되는 거를 뭐 요 정도로 옮겨서 얘를 q만큼 옮겼다라고 합시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q만큼 옮겨서 여기 있었던 꼭지점을 여기 있었던 꼭지점으로 바꾸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의 꼭지점이 바뀌면서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흰색 점들도 다 이 정도의 평행 이동을 다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니면 좀 바뀔까요? 이 정도의 평행 이동을 유지한 채로 옮길까? 아니면은 그냥 내 맘대로 좀 바꿔주게 될까? 유지한 채로 옮겨지게 되겠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평행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똑같이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점들을 대표하는 게 선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선들을 그대로 다 옮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옮기는 거야. 이쪽에 있는 애도 이런 식으로 다 옮기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다 옮기는 거고 여기 있었던 쟤네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옮겨주게 되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뀐대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노란색이 y는 a 괄호에 x-p의 제곱 더하기 q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꼭지점들을 이동을 시키면서 만들어준. 그래서 점 하나를 이동시키는 걸 기준으로 다 똑같이 옮겨버린 그래프를 요 그래프라고 하니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만 딱 잡아서 걔네들만 특징 지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들만 특징을 지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딱 봐.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론이 있어. 그때 나는 여기에서 재줄 수 있는 결론 1번이 있는데 그럼 그 첫 번째 결론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점들이 이동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거라는 거 아니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야? 원진이 그래프 모양은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그치.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래프적인 해석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에서의 변화는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폭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건 오직 몇 차항의 개수만을 토대로 우리는 판단을 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최고 차항의 개수를 토대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해 주는 게 최고차. 다시 얘기하면 2차항의 개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를 토대로 이 2차항의 개수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아무리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얘는 바뀌는 게 없다. 여기까지 생각은 해줘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점들이 이동되는 것이다 보니까 꼭지점은 좌표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생기지 않습니까? 꼭지점의 좌표 변화는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치?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점들을 다 옮긴 것이기 때문에 꼭지점 또한 하나의 점이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의 기준 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 점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은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원래는 꼭지점이 0,0인 애들을 우리가 한정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0이었던 친구가 지금부터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점들은 이동한 정도만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동한 정도 포인트만큼을 그대로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 실제로 x축도 더하고 y축도 더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0,0이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더해서 만들어낸 p, y축으로 q만큼 더해서 만들어낸 q, 그래서 p, q로 바뀐다 라고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좀 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p, q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p를 만들어주는 건 실제로 여기 있는 요 2차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요 1차식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를 똑같이 얼마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은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은 거랑 동일한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x값이 어차피 p인데 이 p는 진짜로 뭐냐면 평행이동한 정도랑 같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럼 여기 있는 요 p가 실제로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원래 있었던 꼭지점에서 이동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조금 심화적인 해석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 얘네가 실제로 평행이동한 관계만큼 드러나게 되니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대충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P를 보시게 되면 이 P가 그래서 우리 저기 제곱안에 들어가 있는 1차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값이냐면 0이 되게 하는 x값이고 Q는 그때의 함수값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Q는 어차피 제곱이 다 죽으면서 나오게 되는 2차식이 없어졌을 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뒤에 붙어 있는 꼬다리도 다 그냥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요 Q는 여기 P일 때의 함수값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어주기만 하면 꼭지점에서 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는 다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더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본형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까지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관찰 끝났지? 그러면은 꼭지점이 바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이 바뀌면 뭐의 방정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무슨 축? 무슨 축도 바뀔 수밖에 없다. 내가 축의 방정식 이렇게 썼어?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건 애초에 선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선대칭은 무조건 무슨 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대칭 도형은. 무슨 축?
무슨 축? 무슨 축? 무슨 축? 뭘 Y축이야! 대칭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존재하는 거야. 대칭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대칭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칭축도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이 대칭축의 또 다른 이름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축의 방정식을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축의 방정식을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꼭지점에 누구 잡혀 있는 거야? X, Y 둘 중에 누구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이미 2번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 평행이동은 정도만큼 똑같이 이동한다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축의 방정식도 똑같이 바뀌어 아니면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바뀌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X가 그래서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P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있을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A랑 P랑 Q의 진짜 역할이 그럼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결론을 통해서 저기 있었던 저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에서의 APQ의 위치 그리고 쟤네들의 위상, 쟤네들의 실질적인 그래프에서의 역할이 다 드러나게 됐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까지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 마지막. 그래서 여기는 A랑 여기 P랑 여기는 Q. 얘네가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까지 확인해주면은 이차함수 일반형. 이거 표준형이 미안해.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 이 이차함수의 표준형은 다 정복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몇 쪽까지의 내용이냐면 이게 139쪽까지의 내용을 내가 한 번에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139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게 139까지 그렇게 한 번에 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네가 구별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관찰한 거를 가지고 이제 결론 내보세요. 그럼 여기 A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A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이게 최고차의 개수잖아. 2차항의 개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까 내가 결론에서 얘기했잖아. 2차항의 개수는 뭐를 표현해주는 지표가 된다? 그래프의 개형. 다시금 뭐냐면 이 A가 가리키는 게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거밖에 판단이 안 되냐면 이딴 거, 개, 이딴 거, 개 이것만 파악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니만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2차항의 숫자를 봐 아니면 부호만 봐? 부호만 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판단하시면 끝나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부호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숫자가 뭐가 되든 관심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오케이? 대체. 그럼 여기까지 됐어. 자, P, Q. 얘네들은 한 번에 얘기합시다. 이게 바로 누구 좌표이기 때문에 P랑 Q 하나로 좌표를 만들면 이게 바로 누구 좌표니까? 꼭지점이지. 그래서 PQ는 이렇게 무조건 좌표로 만들시되 여기 있는 P, Q가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좌표까지 같이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다. 끝!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PQ는 꼭지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실제 어디만 보면 되냐면 여기 증가감수가 바뀌게 되는 점만 잘 파악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문제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개념 전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 필기노트에다가 뭐 해야 되겠어? 이거? 정리해야겠죠? 지금부터 필기노트에 정리합시오. 준비, 시작! 빨리 정리 좀 해보십시오. 정리하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재로 갈 건데 교재 136쪽 펴놓으시면 되고요. 136쪽 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 4개를 풀어드릴 건데요. 4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특히 뒤에 있는 뭐 개념 7인가? 개념 7에 해당하는 내용들은요. 그냥 진짜 두 문제를 다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쫙 보여드린 다음에 풀 시간 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 개념 6 정도는 1교시 때 여기까지는 다 하고 쉴 건데 여기까지 다 하고 셨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냐면 개념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알겠지? 평행이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함수 문제들은 다 개념에서 그대로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특히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개념에서 없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거기에 그 이상의 약간 좀 응용되는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 개념 문제들 풀고 있을 때 조금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잡고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놔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 되면은 밥을 할 겁니다. 그때 밥을 나갔을 때 그 밥의 함수 부분 나갔을 때 그거를 활용한 응용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응용 문제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밑줄. 그래서 이차함수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그래프는 그냥 뭐 한 그래프냐면 동그라미 칠 건 평행 이동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래프를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나란히 다 옮겨서 만들어낸 그래프를 우리는 저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좌표들이 바뀌어요. 평행 이동의 결과로. 그래서 얘네들이 변화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게 그 내용이었고 그걸 내가 조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가볍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대표형 1번부터 쭉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내가 얘기했지. 그냥 문제가 제발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은데 하고 니네 주관 대입하지 말고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보겠습니다. 보세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딱 보시게 되면 진짜 가볍게 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그래프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마이너스 2 x제곱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한 컷이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셨대요? 그냥 문제 좀 읽어봐. 얘가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치?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x축 평행 이동한 정도부터 우리가 나란히 처리를 해보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y는 그럼 내가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에 여기 제곱 안에 있는 x가 변화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식을 평행 이동한다 해가지고 x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x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 평행 이동한 정도 p를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빼는 겁니까? 평행 이동한 정도 p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x축은? x축은 빼는 거였죠. 그래서 x축은 이렇게 빼주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되고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은 그대로 빼고 아니면 더하고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빼고 더하고 그대로 더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더해서 만들어준 요 새로운 식을 봤더니 그 식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 식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랑 같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똑같은 식이래요. 라고 비교하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비교해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여야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p랑 같은 게 여기에서 플러스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p랑 같은 거 누구?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p가 1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래서 내가 있었던 마이너스 p는 1이다. 그래서 p 꺾고 하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q는 누구랑 같으니까? q는 누구? 4랑 같으니까 그럼 바로 나왔네. q는 얼마가 됐습니까?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럼 p 값만 구해서 정답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그치?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식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둘이 비교해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대표형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앞에 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래프의 성질을 싹 다 종합해서 만든 게 여기 2번 같은 문제고 여기 2번 같은 문제는 꼭 한 번은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2차 함수 문제는 무조건 성취 기준이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를 활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를 안다 모른다로 가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여러분들 교재 137쪽에 아마 노트할 곳이 좀 있을 건데요. 거기다가 요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노트하는지를 잘 보면서 오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판단만 잘 하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오도록 할게요. 앞에 봅시다.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함수 2차 함수는요. 어떤 친구를 얘기할 거냐면 잘 봐. 나는 지금 현재 나는 2분의 1의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이야 라고 주어져 있는 요 함수식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식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 1번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1번 보니까 어떤 포물선이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다시 그럼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를 결정해주는 게 몇 차항의 계수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이거 2차항의 계수만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2차항의 계수가 지금 현재 누구예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2차항의 계수가 누구예요? 그치. 여기 있는 2차항의 계수를 보게 되면 이게 2차항의 계수가 2분의 1이지. 얘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지. 그럼 양수면은 다 같이 얘기해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아니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그치. 빗살무늬 톡이지. 맞아요? 그럼 이거잖아. 그러니까 1번 맞아 틀려 그러니까 1번 틀려요.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대놓고 얘기하네요. 두 번째 무슨 점 찾으라고요? 꼭지점 찾으라고. 그러면 우리 이미 알지 않는가? 꼭지점은요. 우린 이미 알거든. 여기 있는 요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차식이 얼마가 되는 순간에 무조건 읽어라. 얘가 0 되는 순간에 읽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이시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남는 함수값은 1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아. 마이너스 1 남지. 이게 꼭지점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번 맞아 틀려? 틀리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은 대입이죠. 점 지난다 안 지난다를 보려면 대입하면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잡아주게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세 번째 3번 문제가 좌표 대입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대로 좌표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y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을 것이고 1을 집어넣겠죠. 0,1이라는 거는 y가 1일 때를 얘기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 대신에 1을 그 다음에 나는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요. 0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x 대신에 0 집어넣고 거기에 더하기 2를 해준 거에 대한 제곱 거기에 빼기 1까지 가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은 값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거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얘랑 같으면 오케이 아니면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같아요? 달라요? 계산해보니까 둘이 같네요. 그럼 3번 맞아 틀려 그러니까 3번은 3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그러면은 4번. 자, 얘가 지금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라고 주어져 있는 조건. 그 다음에 5번은 평행이동에 대한 조건이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더 판단하기 편한 게 뭐가 조금 더 판단하기 편할까요? 4번? 5번. 둘 중에 뭐가 좀 더 판단하기 편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까? 어떤 것이 그림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건 4번이에요? 5번이에요? 4번이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외우고 있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4번 위에다가 적어줄 건 이게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5번은 뭐야? 식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차라리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먼저 표현해주고 가는 게 나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모로 그게 나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래프는 최대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번 볼 거냐면 평행 이동의 정도도 보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조금 노트해놓고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옆에다가 따로 적어드릴게요. 하나. 바로 뭐냐면 자 적어놔. 이것 좀 적어놔. 이거 밑에 공간에다가 다 적어놔. 밑에 공간에다가 이거 좀 적어놓고 가세요. 바로 어떤 거냐면 평행이동에 대한 생각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아주게 되는 키워드가 평행이동인데 이 평행이동에 대한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요 평행이동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자유로운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시계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점의 측면에서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 나란히 나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넘어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요. 첫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판단하는 방법이냐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시계에서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로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냐면 좌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점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점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내가 기본적으로 보여준 거는 시계에서 판단하는 문제였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계에서 판단하는 거는 진짜 뭐 하라는 얘기냐면은 그냥 진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키워드는 이거야. 식 만들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나오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내가 지금부터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이동시킨다고 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 x축으로 나는 지금부터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다고 하면 실제로 식 만드는 거니까 y는 여기는 a에 x 대신에 그래서 p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냥. 맞아? x축 이동한 정도는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x-p에 나는 여기 있는 제곱이 되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은 뒤에다가 그냥 더하면 되니까 q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나오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도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대부분 식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의 식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어쨌든 평행이동은 식을 옮기는 거지만 식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 식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애들을 옮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식을 만들고 있는 이런 선들을 다 뭐라 그래 이거를 결국은? 이 선들을 다 뭐라 그랬지 아까? 점이지. 다시 뭐냐면 아까 내가 분명히 보여줬던 건 결국 평행이동이라는 건 이 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을 다 옮기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들을 다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좌표의 변화를 봐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습니까? 그래서 점에서 판단하는 건 그냥 뭐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냐면 이거. 요것만 적어놔봐. 좌표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고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는 그래도 좀 기준점 같은 게 하나 있잖아. 바로 무슨 점? 꼭지점이 기준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간단하게 좌표, 점에서도 평행이동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편한데요. 그때 그 좌표를 통해서 파악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거를 확인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냐면 꼭지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에서의 좌표의 변화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프에서의 꼭지점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실제 평행이동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꼭지점 사이의 관계. 그럼 실제로 그 점의 이동은 더해주는 거니까 그 더해주는 숫자만큼의 간격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숫자만큼의 간격만큼을 우리가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5번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번을 보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y가 그래서 여기 2분의 1에 x제곱의 그래프였고 여기 있었던 얘 y는 2분의 1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입니다. 일단 얘네 둘은 그래프의 폭이 똑같죠. 최고차이 계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조건이 판단이 되어지면 얘는 평행이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네 일단은 최고차항의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이거 폭이 일정하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폭이 일정하다라는 결론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얘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평행 이동을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이딴 거는 애초에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얘는요. 애초에 이거는 평행 이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이거 안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조심해라. 광성중이 저딴 거 함정 판다. 야비하게 판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애초에 최고차이 계수가 다르면 평행 이동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언제 이해됐어? 최고 차이 계수가 다르면 평행 이동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저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알겠죠? 멍 때리지 말고 잘 들으라고. 어? 뻥치고 있네. 알았어. 자, 그러면은 말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얘 꼭지점 얘기해봐. y는 2분의 1 x제곱. 몇 컴마 몇이에요? 이게 몇 컴마 몇? 오케이, 맞아요. 0 컴마 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혜준이, 얘 꼭지점 얘기해봐. 몇 컴마 몇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은 x로 지금 현재 0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y도 0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점의 세계면 얘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2만큼 더했으니까 진짜 더한 만큼 이동하시면 되고, 맞아요?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겁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1이지. 다시 뭐야? 여기 5번. 맞아 틀려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해서 좌표로도 가볍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건 특히 이 참수를 포함한 모든 곡선에서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대놓고 식을 준 경우일 때는 저렇게 쓰는 게 좋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2번에 5번처럼 그냥 진짜 얘네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줘야 되는 조건이 참 많은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체크해줘야 되는 조건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얘를 식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에 뺏는 것보다는 차라리 꼭지점을 비교해가지고 얘네 그냥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4번은 왜 맞는지만 그림을 왜 틀렸는지만 그림을 좀 그리면은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그래프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였던 거고. 맞아?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원해, 작을 때를 원해? 작을 때니까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서는 x가 커질수록, 즉 x가 오른쪽으로 올수록 그래프도 증가한다. 다시 올라간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 라인에서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2교시 때 조금 연습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쉬고요. 35분 되면은 여기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뭐요?
여러분들한테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부터 5분 동안 137쪽에 있는 문제들을 싹 다 뭐 하냐면 풉니다. 알겠죠? 싹 다 풉니다. 준비 시작. 137쪽에 있는 문제들 다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자, 1-1번에 답부터 맞춰놓고 갑시다. 1-1번부터 답 맞출게요. 자, 못 푼 거는 숙제로 해와라. 1-1번의 정답 몇 번? 4번. 됐죠? 1-2의 정답은 3번. 자, 2-1의 정답은 몇 번 몇 번이에요? 4, 5번이죠.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보는 것까지 해야 되고, 제 2-2번에서 몇 3분면 못 지난다? 3, 4분면만 못 지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 4분면 빼곤 다 지나가요.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단순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2번의 힌트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3, 4분면만 안 지나갑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3-2번이랑 4번인데 같은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얘네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개념 설명했던 거를 토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쉬워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봐봐라. 자, 이차함수 y가 지금 현재 a 괄호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는 순간 바로 두 가지를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바로 얘를 보는 순간 바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 봐. 잘 봐. 적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 1번이 바로 도대체 그럼 어떤 것부터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얘기해봐. 이렇게 딱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딱 주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의 개수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게 누구다? 그치, 이창의 개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창의 개수가 지금 현재 누군데? 저 식에서 이창의 개수가 누군데? A잖아요. 그럼 여기는 A를 봤을 때 제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이걸 통해서 판단해봐. 그럼 얘는 현재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 그래프 보니까 얘는 현재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다시, 그럼 이창의 개수가 양수란 소리 아니면 음수란 소리야? 음수죠. 그래서 얘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저 형태에서는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꼭지점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2번 꼭지점을 확인해 주러 갑니다.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게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그치. x가 p일 때 y가 q인가니까 얘가 현재 p, q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은 실제로 어딨냐면 이거야, 이거. 그럼 여기를 통해서 그냥 진짜 부호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얘의 위치를 봐봐. 그럼 얘가 현재 몇 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니? 이거 현재 몇 사분면 위에 있어요? 1사분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다 플러스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치. 다 좌표들의 부호만 얘기하니까 플러스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랑 얘네들을 종합해보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가 음수였고 P는 양수였고 Q도 양수였군요. 라고 주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건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PQ입니다. 이걸 그리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1차항의 개수가 기울기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부터 판단하면 기울기는 음수니까 아니면 양수니까 기울기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네요. 그럼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야? 떨어져야지. 2학년 때 배웠죠. 마이너스기 때문에 얘는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우리는 PQ 곱한 게 Y절편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Y절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니까 Y절편은 무슨 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때 Y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X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니까 X가 0일 때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을 구했을 때 우리가 얘기해줄 2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양수들이니까 곱해봤자 양수입니까? 아니면 음수입니까? 곱해봤자 뭐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곱해봤자? 양수죠.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였던 거죠. 그럼 이렇게 주어지고 Y절편이 이 세로선인데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어느 점에서 만나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점에서 만났을 때 얘가 계속 어떻게 되는 그래프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네요. 보여주면 끝.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요거를 나타내줬을 때 얘가 안 지나가는 사분면 딱 하나 있지. 몇 사분면 안 지나가? 3, 4분면 안 지나가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호 판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부호만 잘 판단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 조금은 감은 잡히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리까리 하시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되게 문제가 추상적이라서 딱 한 번 보고 이해가 된다. 니네가 머리가 좋은 거야. 이건 진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리까리해요. 처음에는. 왜냐 너무 추상적으로 푸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서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문제들한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쟤는 아예 부호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그럼 똑같이 보세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똑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셨을 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거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냐면 이런 거 만들어버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봐봐. 나한테는 y는 내가 지금 이제 a 괄호의 x-p의 제곱이고 더하기 q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방금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나란히 얘기해봐. 첫 번째, 그래프의 모도 판단이 가능하다. 1번, 그래프의 모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프의 모? 그치. 그래프의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과 더불어서 하나 더 볼 수 있었죠. 그게 바로 2번. 누구야? 꼭지점의 좌표였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2번,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나란히 읽어줍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A, P, Q 세 개 중에 누구만 봐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프 모양은 A, P, Q 세 개 중에 누구만 봐주면 되었고 A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A로만 판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대놓고 좌표 읽어야 되겠지. 몇 컴마 몇으로 읽어줬을 때 P, Q로 잡아줬을 때 문제에서 대놓고 뭐 했냐면 쟤네들의 부호 다 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A가 지금 이제 0보다 어떻대요? 문제 조건 바로 연결해. A가 0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 크다 그랬으니까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이렇게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고? 둘 다 플러스 아니야? 그래서 P도 플러스고 Q도 플러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은 쟤 몇 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거 1사분면 좌표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이 결국 제 1사분면 위에 존재했다라는 거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 1사분면의 기준을 잡아서 그림을 그릴 테니 나는 여기에 점 하나를 잡고 얘가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저기 있는 1, 2, 3, 4, 5 중에서 고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그대로 골라주면 된다고.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부호를 직접 찾아봐. 라고 얘기한 게 위에 있었던 3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번은 이걸 알려줄 테니까 그래프 그려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프린트에 있는 거 두 개 빨리 풀어보시고요. 그 두 개 먼저 빨리 다 풀어보시고 그거 끝나면 그 교재 3-1번부터 싹 다 푸세요. 준비 시작! 5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3-1번 정답 몇 번이에요? 이원주 몇 번이야? 3-1번. 아니 왜 저예요? 그냥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몇 번이야? 몇 번? 정답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2의 정답 몇 번입니까? 가인이. 3번. 오케이. 4-1번의 정답은 지훈이 몇 번이야? 4-4번. 4번. 이렇게 해서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는데 지금부터는 좀 적을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적을 거 많고 아마 내가 이거 한 판 다 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내용은 저기 적혀있지. 지금 여기 개념8은 안 해도 돼. 솔직히 얘기하자면 중학과정에서는 안 나와. 개념8은 중학과정에서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면 끼껏 해봤자 이 정도? 평행이동 정도까지만 나오고요. 대칭이동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대칭이동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책엔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싹 다 개념 정리할 건데 이거는요. 내가 지금 저기 적어놨죠. 중3 과정이야, 고1 과정이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고1이야. 공통수학 1이야, 공통수학 2야? 공통수학 2야. 이거 고1 2학기 과정입니다. 고1 2학기 과정이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배우면 그 뒤로 나오는 함수들은 대수에서 배우는 함수들이 되는데 고2들이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대수에서 배우는 그 대수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다 이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칭이동.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칭이동을 좀 활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험에 수능에는 직접적으로 낼 수가 없는 주제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걸 활용해가지고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자, 보면 봐봐. 최대한 천천히 설명할게요. 내가 여기 5번과 6번은 오늘 못 풀어도 좋아. 개념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개념만 확실히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부터 계속. 알겠지? 핀터 어디다 들어왔는지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네가 방금 얘기한 뭐부터 정리할 거냐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친구. 평행이동에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이동은요. 지금 적으면서 오지 말고 지금 일단 포인트 같이 잡으면서 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적지 말고. 책에 없는 내용들 설명할 거야. 다 책에 없는 내용들이야. 알겠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여기에 적을 건 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책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얘기하자면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점. 그러니까 좌표에서의 평행이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점이 있다면 두 번째 누가 있냐면 도형. 이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그래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식이죠. 그때 여기 있는 식에서의 평행이동 두 가지로 다 잡아주면 됩니다. 알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점, 내가 A, B라고 합시다. 그때 여기 A, B라고 주어져 있는 이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X축과 Y축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만큼 내가 그대로 이동을 시켜볼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X축으로 만약에 내가 M만큼, Y축으로 만약에 내가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에서의 평행이동은 그 이동한 정도만큼을 계속 더해주는 거니까 빼주는 거니까 점이야. 점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다 옮겨간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점에서의 이동은 더해주는 겁니까? 빼주는 겁니까? 점에서의 이동은 더해주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잡아주면 A도 그럼 여기 있는 B도 그때 얘네들이 각각 M과 여기는 N만큼을 다 더해서 만들어준 게 점에서의 평행이동이랑 같더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꼭지점을 아까 그래서 판단할 때도 좌표의 입장에선 그냥 더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도형, 우리가 보통 도형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니까 F,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랑 Y의 관계 해가지고 보통 X, Y 이렇게 많이 써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기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x축으로 똑같이 내가 n만큼 y축으로 똑같이 n만큼 간다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똑같이 간다 그러면 보통 우리 도형 다시 얘기하면 식이죠. 식에서는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다 뺍니다. 왜? 그 좌표를 대표해서 표현해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동한 정도만큼을 빼줘야 얘가 똑같은 값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빼줘야지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식에서는 x, y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때 x 대신엔 그래서 x 빼기 m을 y 대신엔 그래서 y 빼기 n을 집어넣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도형에서는 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평행이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좌표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도형을 많이 쓸까요? 점보다는 선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오히려 선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쓰니까 선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좌표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내요. 내봤자 광성고? 광성고 1번? 광성고도 1번에서 나와요. 그 정도로 얘는 낼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됐죠? 그래서 내가 광성고를 무시하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죠? 내가 왜 광성고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거를 내는 학교는 특성화고밖에 없어요. 일반고에서 이거를 내고 있다? 그 학교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알겠지? 가지 마. 자, 가지 마.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을 가볍게 얘 하나만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y가 똑같이 있었어. 2에 x-3의 제곱 더하기 5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래프를 내가 지금부터 똑같이 평행 이동을 좀 해봅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평행 이동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축으로 내가 만약에 4만큼 y축으로 내가 그래서 이번에 5만큼 똑같이 다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쳐봐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x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럼 여기 x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x축으로 이동한 정도였던 4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를 활용해서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줄 거는 방금 배웠다시피 얘는 식이자 도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프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에서는 x축으로 이동한 정도를 더하기로 표시하니까 아니면 빼기로 표시하니까 빼기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방금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빼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x가 그대로 다 x 빼기 4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y축으로 5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혜준이 얘기해봐. y축으로 5만큼 이동했대. 그럼 얘는 y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 준 거랑 같은 거래요? 그치? y라는 기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정답이 될 테니.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해서 정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y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괄호에 나는 여기는 x 대신에 그대로 저 x가 다항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4의 다항식으로 바뀌어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뒤에 붙어 있었던 3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여준 거에 대한 제곱이고 거기에 우린 더하기 5였는데 저기서도 원래 여기에 y 빼기 5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5를 이항시켜도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서 우리는 더하기 5로 바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상수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상수들끼리는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상수들끼리 정리한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식. 그래서 이 괄호에 x 빼기 그래서 우리는 7의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그래서 10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함수식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시작이에요. 평행이동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한번 평행이동을 했던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또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한 번에 끝낼 거를 두 번에 나눠서 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문제 없다. 이거잖아요. 맞아,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그나마 이해하기가 조금 편한 아이디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평행이동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평행이동이 아니에요. 니네가 지금 현재 처음 듣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게 되는 개념, 그게 바로 무슨 이동이냐면, 여기 두 번째. 같이 정리 좀 하면서 보게 되는 요 2번은 여기 정리를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하세요. 내가 이거 이따가 다 쓴 다음에 사진 찍게 해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시고 집에 가셔서 프린트에다가 똑같이 정리하세요. 됐죠? 여기까지 했냐? 개념 노트에다가 똑같이 정리해놔. 알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써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니?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개념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개념 정리 안 해놨다가 수요일에 내가 하는 얘기 외계어안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곱게 잘 사진 찍다가 사진 찍고 집에 가자마자 정리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했냐? 집에 가자마자 정리하세요. 두 번째, 대칭이동입니다. 사실 대칭이동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먼저 배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일 먼저 배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를 했던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니네 합동과 대칭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이런 도형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이 선에 의해서 잘라서 보게 되면 얘네 둘은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선대칭. 이런 거.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리고 동일하게 이 그림을 이번에 선 말고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 잡아.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 있는 얘 점에 의해서 연결되는 얘네 대응점들이 이렇게 생기지. 그럼 대응점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건 다 무슨 대칭이라 그래요? 점대칭. 기억나지 이거? 요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걸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식을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좌표 모든 것들을 다 지금부터 저렇게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칭 이동입니다. 그 대칭 이동은 크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선대칭과 점대칭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가게 되면 다 배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선대칭까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대칭 중에서도 하나의 선대칭은 제외한 두 개의 선대칭만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선대칭이 뭐였는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니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추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에서는요. 두 가지 대칭이동만 기억해주세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거.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무슨 축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것까지 잡아주세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그래도 교육과정 외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대칭이동 내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선까지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론 내면 안 되지만요. 학군지는 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선에서 물어보고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자면 전대칭까지도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일하게 선대칭이고 대칭이동에서의 유일한 점대칭이 있기는 있는데 그 대칭이동에서의 유일한 점대칭이 바로 하나의 점. 그걸 내가 몇 컴마 몇으로 한정할 거냐면 4분면을 바꾸는 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럼 니네가 딱 결정해봐. 이 4분면에서 어디서 재든지 간에 무조건 4분면에 바꿔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컴마 몇이에요? 그게 여기 원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0.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점 대칭이 세 번째 유일한 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점, 다른 말로 얘기하면 0,0이거든요. 그러니까 0,0이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나는 얘네들에 대한 점 대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의 점 대칭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 가지의 대칭이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할 대칭은 X축 대칭부터. 그래서 니네가 이해하기 편한 게 선대칭이니까 선대칭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는 이 X축 대칭이라는 건
요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합시다. 태극기 같은 거. 됐어요? 그때 얘를 어떤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대칭시키라는 얘기는 접으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선을 하나 기준 잡아가지고 접어달라는 얘기인데 그 선이 마침 무슨 축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그 선이 무슨 축이었으면 좋겠대요? 그게 여기 얘 이름 X축에 대해서 접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시 하면 X축은 가로선을 얘기합니까? 세로선을 얘기합니까? 가로, 세로 중에서? 가로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가로선 X축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었던 애를 아래로 내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가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접히면 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접힌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게 첫 번째 X축 대칭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끄덕끄덕 여기까지 괜찮죠? 초등학교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지? 얘는 이렇게 해서 접히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 여긴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축 대칭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실제로 우리는 이번에 무슨 선을 지금부터 내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X축 아니면 Y축? Y축. 그러면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세로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든 왼쪽에 그려져 있든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이 모양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를 이렇게 접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준 겁니다. 반대로 접어도 상관은 없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통해서 이렇게 접으면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그러니 해 임마. 하루 이틀이야. 아 시끄러.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고 세 번째 원점 대칭은 일단 얘네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통해서 대칭은 이런 모양이야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얘네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가 바뀌냐면 좌표가 바뀌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대칭 이동 쪽에서는 반드시 뭐가 또 바뀐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냐면 특정한 하나의 좌표가 바뀔 테시니 그래서 그 특정한 좌표만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결정하세요. X축 대칭에서 이 X축 대칭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좌표는 위아래가 바뀝니까? 아니면 양옆이 바뀌고 있습니까? 얘네들은 위아래가 바뀌어요? 양옆이 바뀌어요? 얘네들은 위아래가 바뀌죠. 그럼 위아래가 바뀐다는 건 X좌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Y좌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Y가 바뀌는 거죠. 다시 이게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식 이거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X, Y라고 주어져 있었던 이 식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은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냐면 실제로 뒤집히면서 나오게 된 Y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 결론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얘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접힘으로써 바뀌게 되는 건 좌우니까 아니면 위아래니까 얘네들은 좌우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바뀌어요? 얘는 좌우가 바뀌었죠. 그럼 좌우가 바뀐다는 얘기는 누구 좌표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X, Y 둘 중에 누구? X, Y 둘 중에 누가 바뀌어요? X가 바뀌죠. 그러니까 Y는 그대로 X 좌표한테만 누구 붙여주는 거랑 같다라고요. 그래서 X 좌표한테 누구 붙인 거랑 같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점도 똑같고 선도 똑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빨리 사진을 찍으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Y값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반대로 뒤집혀요. 뭐가요? 이거? 예, 이렇게 하면 Y만 지금 현재 위아래가 바뀌니까 Y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있었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있었던 게 플러스로 바뀐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접어봐 네가. 왜 적어요? 대칭 이동이라는 건 접는 거예요. Y만 내리면 안 돼요? Y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대칭 이동이야.
이렇게 접는 게 대칭 이동이야.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울 텐데? 접는 거라고, 접는 게 뒤집는 거잖아. 아, 그렇게 한다고. 화내잖아. 나도 하기 싫어. 화내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집에 가셔서 이거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에요. 잘 정리하시고,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잘 정리하시고, 저기 로비에 숙제 올려져 있으니까 숙제 가져가시고, 수요일까지의 숙제 없음. 대신 복습 잘 해오세요. 알았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월요일 숙제 안 해온 인간들은 월요일 숙제 해오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